안녕하세요.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의 격언 중에 하나죠. 구속수사 반드시 피해야 된다. 특히 마약 사건 관련돼서는 처음 했는데 구속됐어요.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 꽤 많으세요. 초범인데도 왜 구속을 할까? 마약 사건 구속 어떻게 발생되고 어떤 경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성과외법 엄청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구속수사 어떤 경우에 하게 될까요? 자, 마약 사건 관련해서 구속수사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마약 투약을 하거나 또는 거래를 하던 중간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바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처음에는 조사를 받다가 혐의가 인정되고 투약 결과가 나오면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상선, 하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잡히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투약했어요. 나 저 사람한테 약 팔았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약 팔았어요. 라고 진술을 하면서 긴급 체포되거나 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가는 그런 경우들로부터 시작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마약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게 되고 실제 어떤 부분을 경찰이나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세 가지 주요한 사유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 그러니까 주거 불안정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은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는 그 세 가지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범죄 중대성이라는 게 있죠. 약물 자체가 굉장히 의존성이 강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복용했어도 또 찾게 될 것이 명백하다 라고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또 했고 2차, 3차 재범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장 구속수사 왜 피해야 될까요? 오히려 좀 처벌받고 구속됐다가 나오면 집행유예도 쉽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약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관련돼서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검사와 판사 머릿속에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구나, 엄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갖게 됩니다. 소득이 차단되거나 또는 회사에서 해고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돼서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를 언제 선임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은 매번 받는데요. 두 가지 척도가 딱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 돈이 드니까요. 내가 이 문제에 관련돼서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빠를수록 좋다. 왜냐?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은 초기에 선임할수록 더 높을 것 같지만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초기에 진술을 망쳐놓고 또는 불리하게 진술해 놓은 거를 지워나가려면 훨씬 어렵거든요. 최초 조사 받기 전에 선임이 돼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실 수 있다면 그때가 제일 바람직하고요. 최소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를 한 명만 만나면 그분이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을 더 강조하거나 덜 위험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는 만나서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왜냐면 신병 처리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처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자, 만약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다. 그래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내가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판사가 구속할 사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들까?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하고도 그 점을 주로 집중적으로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판사는 어떤 점을 고민하게 되느냐? 과연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람을 현재 구속시키는 것이 필요할까? 증거인멸을 할 게 남았나? 또 해당돼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이 약물 관련돼서 치료를 하게끔 사회에 있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괜히 막 말을 좀 숨기려고 어설프게 진술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거나 주장할 때도 판사가 의심을 갖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영장 발부를 하는데 슛골인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모든 형사사건 그렇지만 혼자서 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을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약을 시작하게 되면 그 오남용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건에 결국 연루가 됐다라고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안을 슬기롭게 그리고 단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약 구속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거나 또는 가족, 지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 상태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댓글이나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성과외법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